안녕하세요, 웰플입니다. 오늘은 6개의 대륙 중에 두 번째 대륙인 아시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아시아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붙여진 걸까요? 먼저 앞에 영상에서 유럽, 여기 말이죠. 요 이름이 어떻게 왔는지를 설명을 했었습니다. 여기 페니키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었던 에우로페 공주를 제우스가 꼬셔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여기 크레타 섬에서 사랑을 나누고 여기 있는 후손들이 막 퍼져가서 요 유럽 선조가 되었다 얘기를 했었죠. 이게 유럽인 거고, 그러면 이쪽부터가 이제 아시아인 겁니다. 과거에는 이 정도까지만 아시아로 알았었어요. 근데 이 안쪽으로 더 아시아가 크잖아요. 나머지 안쪽에 훨씬 더 큰 아시아를 발견하게 된 이야기를 좀 오늘 할 겁니다. 먼저 지금 보고 있는 이 지도를 한 요 정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확 당겨 볼게요. 네, 땡긴 지도가 바로 이 지도입니다. 여기가 이제 아까 페니키아였고, 여기서 이제 배 타고 쭉 가서 저쪽이 이제 유럽이 나오는 거예요. 여기가 혹시 어디신지 아십니까? 여기가 바로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입니다.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메소는 비트윈이고 포타미는 강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두 개의 강 사이라는 말이거든요. 여기 보면 두 개의 강이 흐르죠.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. 두 개의 강이 있으니까 얼마나 비옥하겠습니까? 굉장히 농사가 잘 돼요. 그러다 보니까 문명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거죠. 이 강들은 결국엔 흘러서 페르시아만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강입니다. 그래서 이 두 개의 강 사이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했고요. 이 강에서 먼저 아시리아가 굉장히 큰 영토를 여기 차지하고 있었습니다. 이게 이제 기원전 900년부터 600년까지 이렇게 이제 차지했던 나라예요. 그래서 여기 언어가 이 지역에서 마치 지금 영어처럼 공용어가 되다시피 했겠죠. 그 언어를 뭐라고 하냐면 아카드어라고 합니다. 아카드. 근데 이 아카드어에서 아수라는 말이 있습니다. 아수라는 말이 빛을 의미하고 동쪽을 의미합니다.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빛이 당연히 동쪽에서 오잖아요. 그래서 아수라는 말이 있었고, 아수라는 말에다가 라틴어에서는 이제 어떤 지역이나 이걸 말할 때 이아를 붙이죠. 그래서 아수이아 해서 아시아가 된 거죠. 이렇게 해서. 그러면 이제 서쪽을 의미하는 아카드어는 없을까요? 예, 서쪽도 있습니다. 서쪽을 의미하는 아카드어가 바로 에렙입니다. 에렙. 아수, 에렙. 여기서 아시아 나오는 거고 에렙에서 유럽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맞는 썰이 아닐까. 여기는 이제 서쪽, 해가 지는 곳 이런 의미입니다. 요거를 이제 라틴어로도 표현하기도 해요. 요거에 대응되는 각각의 라틴어가 바로 오리엔트가 아시아고요. 옥시덴트가 서쪽입니다. 그래서 영어에서 오리엔탈 하면은 동양의, 동쪽의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. 여기 형용사가 돼갖고. 또 이런 거 있죠. 오리엔테이션 이런 말 하잖아요. 요거에 오리엔테이트 하면은 뭐냐면 어떤 동쪽으로 맞추는 걸 말합니다.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전에 먼저 방향을 뭔가 항상 동쪽이 이제 빛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딱 정조준해서 나머지 방향을 알기 편하잖아요. 그래서 그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의 어원은 알아봤고요.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은 이제 여기가 아시아인 걸로 이해는 했겠네요. 이쪽 유럽 사람들도. 그렇습니다. 그 당시가 어느 정도 되냐면, 잠깐 또 역사 얘기를 할게요. 여기 그리스 혼란의 마이너스 400년대라고 한 이유는, 이제 마이너스는 기원전을 말합니다. 기원전 400년대가 굉장히 복잡한 시대였습니다. 앞서 나왔던 이 아시리아, 이 나라가 신흥 세력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땅을 페르시아가 다 차지하게 됩니다. 특히 페르시아는 아시리아 권역을 넘어서 훨씬 더 땅을 더 넓힙니다. 그래서 이 위에 쪽 있잖아요. 여기도 다 차지하고 여기도 다 차지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쪽까지도 여기까지도 다 페르시아 땅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서 여기서 싸움이 벌어져요. 그리스랑. 그게 바로 페르시아 전쟁입니다. 그때가 언제쯤 되냐면 490 몇 년부터 시작해서 쭉 해갖고 이제 한 20년 동안 전쟁이 있게 됩니다. 결과적으로는 그리스가 이제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의 침입을 막아냈다고는 하는데, 사실 그리스는 여기를 침공한 것도 아니고 전쟁이 이 바다 때문에 유야무야 끝난 겁니다. 그리고 한 50년 정도 평화가 왔다가 다시 또 그리스는 사실 도시국가거든요. 여기 작은 세력들로 돼 있어요. 근데 이 중에 센 게 이제 스파르타라는 데가 있었고, 그리스는 이쪽 편에 있었어요. 그래서 서로 동맹을 맺어서 또 내부적으로 싸웁니다. 그게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, 이게 더 오래가요. 한 30년 해서 이 400년대 마이너스 490년부터 498년부터 400년 될 때까지 순전히 그냥 막 전쟁이랑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했겠어요. 이럴 때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.
그래서 전쟁 앞뒤로 해갖고 그냥 적당히 마이너스 500에서 300년대까지 전후로 해서 그리스에 엄청난 철학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. 보시면은 여기 탈레스나 뭐 데모크리토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500년대 그리고 전쟁이 막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왔던 분들은 요 이제 아테네 소크라테스 플라톤에 하고 400년대 이후에 뭐 300 뭐 몇십 년 막 이때 막 이제 나오는 그런 분들입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피타고라스는 좀 오래된 분들이고 나머지 이런 분들도 이제 요 사이에 막 다 등장하고 막 그렇습니다. 어쨌든 이 시대에는 적어도 페르시아까지는 아시아로 인식이 되었었겠죠.